안녕하십니까. 작년에도 여기서 강의했는데 그때는 몇 분 안 됐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하여튼 유능한 강사가 온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아니 뭐 여기 먹을 거 준다 그래서 오셨나요? 아, 그러셨습니까? 하여튼 많이 와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뭐 좋은 놈으로 뭘 드려야 되는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준비한 걸 제가 다 쏟아놓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작년 복숭아 농사 어떠셨습니까? 예? 비가 많이 왔어요. 예. 쫄딱 망했습니까? 그러면 손가락 빠셔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해는 농사가 잘 되고 어떤 해는 안 되고 뭐가 차이 있는 것 같습니까? 물론 비가 많이 왔던 원인입니다. 근데 복숭아 농사는 어떻게 보면은 하늘하고 동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리 열심히 하셔도 하늘하고 동업을 제대로 못 하시면은 반밖에 못 건집니다. 또 요새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도 제가 써놨는데 기후변화, 기후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죠? 기후변화 때문에 요새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 요 최근 들어서 이 기후변화 때문에 복숭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주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하고 트렌드 변화인데요. 예전에는 한강에 이렇게 얼음을 얼었고 지금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도 탔는데 남원도 여기 내과에 어디 스케이트 타신 적 있었죠? 어리실 때는. 근데 지금 어디 스케이트 할 데가 없습니다. 아마 서울시청 앞에 물을 강제로 올려가지고 거기서 스케이트 썰매 타고 한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옛날에는 내과에서 강에서 이렇게 썰매를 탔었는데 지금은 얼음이 얼어야지 타죠. 기후변화가 이제 우리 자꾸 되고 있는데 사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앞으로 사과 재배가 된다면 지금은 여기 전북 쪽에도 재배가 되고 경북 쪽에 많이 되고 앞으로 50년 뒤만 되면은 50년 뒤만 가면은 이렇게 강원도 쪽에 농사밖에 사과 농사를 못 짓는답니다. 물론 여기 저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50년 뒤에 여기 복숭아 농사 지으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점점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럼 과연 복숭아 농사는 어떻게 될까요? 복숭아는 앞으로 20년, 30년 가면은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예전에는 복숭아가 경북을 중심으로 이렇게 재배를 많이 하고 남원도 많이 하고 전북도 많이 하고 했는데 요즘은 복숭아 농사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남해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흥, 보성 이런 쪽으로 복숭아가 퍼져나가고 또 강원도 쪽으로 점점 올라가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 되면 여러분들 복숭아 농사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예측을 한번 해드린다면은 저희가 온도가 이렇게 올라갈 걸 예측하고 하우스 안에다가 큰 대형 팬을 설치해가지고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팬을 계속 돌리면서 농사를 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복숭아가 여러분 하우스 농사 지으시는 분도 아실 겁니다. 봄에 온도 관리가 잘못되면 복숭아가 어떻게 되죠? 길쭉해집니다. 복숭아가 우리가 지금 거의 동그란 편원형이든지 동그란 모양인데 온도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열매는 달리긴 달리는데 복숭아가 길쭉한 복숭아가 만들어질 겁니다. 모양도 삐뚤어지고요. 상품성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그보다도 좀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대만을 가보니까 대만에는 복숭아 농사를 어디서 짓느냐 하면 해발 2000m 이상에서 복숭아 농사 짓습니다. 왜 그렇게 짓겠습니까? 꽃눈이 안 맺힙니다. 꽃눈이 안 맺혀가지고 남원에서 복숭아 농사를 지으시려면 해발 2000m 있는 복숭아 가지를 꺾어다가 여기 접목을 해가지고 꽃눈 달린 걸 가지고 접목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대만에 지금 옛날에 배 농사를 그렇게 짓고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복숭아를 해발 2000m, 1500m 이상 2000m 가까이 되는데 그런 데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복숭아도 점점 이렇게 온난화되면서 계속 간다면은 고산지 해발 1000m, 2000m 가까이 되는 이런 높은 데서만 꽃눈이 맺혀서 농사가 지을 수 있지. 뭐 그거는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제대하시고 땅에 누우시고 그 이후의 일이니까 별 상관없겠지만
온도가 점점 올라간다면 과실 품질이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또 당장에 닥치는 큰 문제가 뭡니까? 자, 금년에도 작년에 어땠습니까? 작년 봄에 꽃이 일찍 폈죠. 일찍 피면 좋지요. 복숭아 수확도 빨리 하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온도가 4만 4온으로 3일은 따뜻하고 4일은 춥고 이런 식으로 추웠다 따뜻했다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금년에도 미심쩍습니다. 작년만큼 계속 따뜻하거든요. 이러다 보면 꽃이 일찍 3월 말이나 꽃이 일찍 피게 되고 꼭 설이라든지 겨울이라든지 오고 나면 꽃 폈을 때 꽃눈 피해를 꼭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꽃눈을 잘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모농사가 반농사다. 반농사다. 그죠? 뭐가 튼튼해야지 나락이 잘 크는 거 아닙니까? 복숭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꽃눈이 좋아야지만이 좋은 복숭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꽃눈이 부실한데 어떻게 좋은 과실을 생산할 꽃은 똑같이 피더라도 크기라든지 모양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에너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에너지가 떨어지면 과일도 제대로 되지 않고 꽃도 크기도 작아진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부터 꽃눈부터 잘 키워야 되는데 그 꽃눈이 언제 자랍니까? 꽃눈이 언제 화분하는지 아시는 분? 8월. 네, 8월입니다. 우리나라에 7월, 8월 이때가 꽃눈 분화기입니다. 복숭아는. 근데 그때 예전에는 그때 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6월 달에도 비가 많이 오고 7월 달에도 많이 오고 8월 달에는 어떤 때 9월 달, 10월 달까지도 비가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꽃눈이 제대로 좋은 꽃눈이 만들어질 위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는 방법들이 꽃눈들을 별로 생각 안 하고 농사 짓기 때문에 이게 꽃눈이 제대로 좋은 꽃눈인지 안 좋은 꽃눈인지 여러분 지금 가셔서 보면은 나무 밑에 말라서 죽어있는 꽃눈도 있을 뿐더러 위쪽에 있는 꽃눈하고 아래쪽에 있는 꽃눈들하고 꽃눈 크기라든지 꽃눈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제일 꼭대기가 왜 과실 품질이 좋은지 아십니까? 제일 꼭대기는 햇볕이 잘 들기 때문에 꽃눈도 좋고 과실도 좋아집니다. 근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햇볕이 그만큼 덜 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작년같이 비가 이렇게 멍창 많이 오는데 꽃눈 햇볕을 어떻게 많이 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무 짝대기 같은 도장지 이걸 어떻게 안 만드느냐? 이걸 어떻게 빨리 정리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햇볕을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이 쬐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 햇볕이 꼭대기나 아래나 똑같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도장지 지금 전쟁하시면서 잘라내시죠? 이거 어디 필요하십니까? 집에 화목 보일러 필요하시면은 거기 갖다 떼시려고 농사 지으십니까? 아니면은 집에 곡괭이 자루가 없어서 이런 작대기 농사 지으십니까? 뭐가 필요하십니까? 이거 어차피 전쟁할 때 다 잘라가지고 태워버리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도장지가 안 나오는 게 최고 좋은 방법이고 나왔다면 빨리 햇볕을 조금이라도 다른 가지의 방해를 적게 해주고 잘라내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가 많고 이럴 때 도장지가 안 나올 수는 없습니다. 도장지가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이 도장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계속 가보시죠. 요즘 소비 트렌드가 다양한 과실을 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 기능성. 요즘 젊은 친구들 당도를 엄청나게 선호합니다. 단복숭아. 그 다음에 여기 찌오마루 같은 복숭아들이 많이 팔려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복숭아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편의성, 편하게 먹는다는 거. 요즘 여러분 복숭아 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여기서 생산된 남원에서 생산 찌오마루도 맞지만은 요즘 털없는 복숭아, 백돈대 털없는 복숭아 뭐 있죠? 신비, 예. 이런 복숭아들이 먹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복숭아들이 잘 나가고 있습니다. 또 큰 것보다는 작은 것, 또 큰 포장보다는 작은 포장, 이렇게 먹기 편한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고요. 자, 복숭아 요 최근 들어서 문제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숭아 재배 면적이 예전에는 뭐 2만 헥타 밑으로 13,000, 15,000 이렇게 갔지만은 18년도부터 2만 1,000헥타, 작년에 재작년에 2만 헥타, 그리고 지금은 2만 헥타 조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마찬가지로 잦은 기상 악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상 변화 때문에 변동성이 제법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가 기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달에서 8월 달까지 전국 평균을 봤을 때 평년에 대체로 온도가 있었지만은 작년에 4월에서 8월 달 폭염 일수가 7월 달에도 7월 달에 4일밖에 없었고요. 그다음 8월 달에 9일 정도 온도가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평년에 비해서 온도가 높은 해가 많았습니다. 자, 강우량은 어땠느냐 하면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5월 달에도 비가 조금 있었고 6월 달, 7월 달에 500mm까지 평균 와가지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고 8월 달에도 좀 많이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왔던 편입니다. 그리고 강우일수도 마찬가지고 햇볕이 2000년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가 그때도 뭐 18일, 19일, 20일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많이 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18일 정도가 7월 달에 비가 계속 내렸던 것 같습니다. 비가 계속 지겹게 오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하신 거 어떤 분들은 망했다는 분들도 있고 당도가 떨어졌다는 분들, 복숭아를 바닥에서 주워야 된다는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햇볕이 적게 들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작년에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일조 시간도 작년에 다른 해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고요. 8월 달에 조금 회복되긴 했어도 전반적으로 평년에 비해서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가락동 시장 반입량을 살펴보니까 8월 달 반입량을 따져봤을 때 3년 대비해서 31% 전체적으로 한 30% 이상 가락동에 물건 올라가는 게 적었습니다. 왜 적었습니까? 봄에 설이 피해 와가지고 과실이 제대로 안 달렸습니다. 과실이 제대로 안 달리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은 올라가야죠. 근데 또 8월달, 7월달, 8월달에 비가 많다 보니까 복숭아가 내일 모레 복숭아 따야 되는데 전부 다 낙과되고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고요. 또 비가 많다 보니까 뭐가요? 해칼이 많이 생기면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작년에 이제 침수 피해, 열매 터짐, 해칼, 세균성 구멍병, 그다음 내부 갈변, 또 제핑무늬병 이런 것들은 그 전에도 많이 나왔던 건데 요 최근 들어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이거 탄저병. 탄저병 옛날에는 별로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근데 이 탄저병이 한 3, 4년 전부터 시작해 영천부터 시작해서 탄저병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탄저병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냥 복숭아 수확할 때 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대부분 봉지를 씌우고 재배하시는 지역들에서 별 문제가 없는 영천에 뺀지리 복숭아하고요. 그 다음에 뺀지리가 털 없는 복숭아를 털 없는 복숭아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봉지를 안 사는 유명이나 이런 딱딱이 복숭아 이런 복숭아를 많이 재배를 하다 보니까 탄저병이 많이 심해졌습니다. 여기 가까이 있어도 어디가 제일 심했냐면 화순, 광주 밑에 화순이 이런 딱딱이 복숭아 많이 하죠. 거기 경봉, 오도록기 복숭아를 많이 하는데 그런 복숭아를 봉지를 안 씌우니까 봉지를 안 씌우고 재배하면서 이런 탄저병이 많이 번졌고 작년에 거의 뭐 저희들 조사한 바로는 그 탄저병부터 이야기가 안 나오는 탄저병 다음에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비가 많다 보니까 정상적인 뿌리에 비해서 침수된 뿌리들은 이렇게 뿌리가 활력이 떨어지고 또 정상적인 꽃눈에 비해서 침수됐던 과수원에는 이렇게 가지가 마르고 꽃눈이 말라 죽어가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비가 어느 정도 과수원이 잠겼다가 거의 낙엽이 다지고 잎이 제대로 성하지 못한 과일들을 나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습하고 침수가 됐다면 저장 양분 감소가 첫 번째로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전분이나 탄수화물 감소가 되다 보니까 내한성이 약화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여기가 침수가 돼가지고 피해가 컸었습니다. 또 작년 같은 날씨에 비가 계속 내린다면은
이거는 물에다가 그냥 복숭아 나무를 꽂아 놓은 거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는 복숭아 나무를 어디다 심었느냐 하면은 어디다 심었죠? 산비탈에다 다 심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복숭아 어디 심습니까? 논묘하고 바닥에 심습니다. 또 침수됐던 논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냇가에다 심어놨습니다. 이러니 왜 복숭아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복숭아는 원래 고향이 어디냐? 저기 사막입니다. 사막. 중국 서쪽,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사막 그쪽이 본래 고향인데 오아시스에 물 근처에 심겨져 있기는 하지만 물 빠짐이 좋아야 됩니다. 항상 습한 이런 날씨, 우리나라 같은 날씨에는 어떻게 보면 부적지에 해당됩니다. 생산량도 떨어지고 가보면 여러분 요새 반도 복숭아 아시죠? 반도 복숭아 들어보셨는가요? 모양이 접시 모양입니다. 납작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플레이트라고 플레이트. 어떤 말로는 도넛 복숭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동그랗지 않고 납작합니다. 누구 이야기로는 손오공이 복숭아를 엉덩이로 깔고 앉아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손오공에 나오는 서유기에 나오는 복숭아가 원래는 이 반도 복숭아랍니다. 근데 이 반도 복숭아가 납작합니다. 납작하다 보니까 이 복숭아가 어디서 주로 많이 생산되냐면 저도 잘 몰랐는데 스페인, 이태리, 그리고 미국 이런 데 가니까 사막 기후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반도 복숭아 얼마나 하냐면 여러분 거짓말 안 보태고요. 여러분 커피잔 있죠? 커피잔 받침, 잔받침 크기만한 반도 복숭아가 제가 봤습니다. 그런 복숭아가 어디예요? 홍콩, 대만에 미국에서 수출되고 있는 복숭아가 그런 복숭아입니다. 복숭아가 이거만 합니다. 반도가 납작한 복숭아가. 우리는 이 동그란 복숭아 이 정도 크려면은 얼마? 한 500g 정도 돼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500g까지는 안 되는 납작하기 때문에 한 250g, 300g은 충분히 나가는 그런 복숭아였습니다. 근데 그 복숭아들이 사막에서 주로 생산되고 물 빠짐이 좋은 데라야지 그렇게 큰 복숭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같이 이렇게 침수되고 하면은 침수되지 않는 물 빠짐 좋은 땅이라면은 전부 탄수화물이 좋으면서 이제 내한성도 좋고 꽃눈도 튼튼하게 자라서 그런 큰 복숭아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겠죠. 2001년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1년도에 여기 남원도 여기 조사 대상에 들어있나 모르겠는데 2001년도에 보면은 온도가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임실 같은 경우는 영하 20도, 22도 이렇게까지 내려갔고요. 의성도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때 아마 오드로키라든지 또 동해의 약한 품종들은 2001년도에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복숭아들이 오드로키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8도 정도만 이하로만 내려가도 동해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얼어 죽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임실에서 그때 재배하던 죽었던 품종들이 어떤 품종들이냐면은 조황, 수황, 금황 이런 품종들입니다. 그리고 또 설원, 대극천도 그때 죽었었습니다. 일부. 대극천도 제가 보기에는 동해 그렇게 강한 품종이 아니고 만천하, 우황하고 오드로키 가나반백도는 예전에 피해를 많이 받았죠. 뭐 남원에도 일부 남아있다가 최근에 동해를 받기도 하는데 요즘 들어오는 게 어디냐? 뭐 있죠? 순창에서 재배를 많이 시작하고 있는데 설리라는 복숭아도 보니까 이 품종도 10월 말 11월 달에 생산되는 복숭아인데 이 품종도 동해에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순창에서 같이 심었다가 거의 다 죽고 한 집, 산비탈에 심겨져 있는 한 집만 살아남았댔어요. 혹시 설리 심으신 분들 계신가요? 설리까지 심으실 리는 없겠죠. 남원은 제가 생각할 때 어디 복숭아? 7월 달, 늦어도 8월 초까지 생산되는 복숭아 하고 손을 트셔야지 그 이상 넘어가면은 힘만 들고 돈도 안 됩니다. 7월 달 넘어가면 어디서 복숭아가 터지죠? 중부지방, 엄성, 장원, 감곡하고요. 그 다음에 원주, 이쪽 중부권에서 7월 중순만 넘어가도 복숭아가 많은 7월 말 8월 초 되면은 복숭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남원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6월 말 7월 달까지만 생산되는 복숭아를 하시는 게 좋고 그 이후로 넘어가신다면 조금씩 하시지 아무래도 경쟁력이 거기보다 떨어지게 됩니다. 조생종 가격이 있을 때 훨씬 더 하시면 되는데 이런 동해의 약한 품종들은 좀 걸러내시고 재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보시겠지만은 조항, 수항, 금항이 청도 복숭아 시험장에서 육성된 품종인데 뭐 청도 복숭아 시험장에서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청도 복숭아 시험장에서 사용한 모본이 엄마 품종이 동해에 약한 품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동해에 약한 품종들이 나오고요. 또 나오는 것들이 우황, 대극천,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들이 좀 동해에 약합니다. 일본이 야마나시라든지 또 오카야마 같은데 이런 쪽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위도상으로 훨씬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야마나시 같으면은 아마 이 남한하고 거의 같은 위도상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오카야마는 더 남쪽에 있고요. 주산지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생산된 복숭아들은 우리나라에 들여와 가지고 심으실 때는 꼭 내한성 테스트를 하셔야 됩니다. 조금 너무 한꺼번에 이거다 싶어가지고 한꺼번에 재배하지 마시고 또 요즘 문제가 뭡니까? 옥천 가면 그 어느 농원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한 주에 5만 원씩 받습니다. 옛날에는 100주 단위로 팔더니 요새는 30주 단위도 판다 그럽니다. 옛날에 비쌀 때는 10만 원짜리 묘목도 있었습니다. 이런 묘목들이 왜 이렇게 비싸냐면은 복숭아 묘목 생산할 때 원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원, 2,000원. 2,000원. 묘목 원가가 2,000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10,000원 받으면 진짜 많이 받는 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5만 원, 10만 원, 진짜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죠? 날강도? 날강도보다는 사자가 좀 끼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자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여러분들 이 묘목을 금년에 생산했습니다. 내가 이 묘목을 생산해가지고 팔아야 됩니다. 파는데 금년에 안 팔리면은 그 묘목 심어놨다 내년에 팔 수 있습니까? 못 팝니다. 전부 다 묻든지 태우든지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근데 금년에 못 팔면은 여러분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뭐 2,000원, 3,000원 들여가지고 묘목을 생산했는데 근데 여러분한테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가지고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농원에 가시면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보시면은 저도 가서 몇 번 들어봤는데 이야기가 이 양반들 제가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입을 떼면은 그냥 말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걸 팔아야 되니까. 근데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만 듣고 그 묘목을 사오신단 말입니다. 옆집에 농사 짓는 사람 이야기는 에이, 당신은 뭘 알아? 이렇게 콧방귀 끼면서 옆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 그런 품종에 대한 경험이 많은데 거기 묘목 사러 가가지고 당장 오늘 처음 만난 사람 그 이야기만 듣고 묘목을 들러 100만 원, 5만 원씩 130주면 묘목이 여러분들 물론 이런 이야기 하다가 농원분들한테 제가 맞아 죽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묘목 10,000원 이상 몰라 2만 원까지도 칩시다. 2만 원 이상 넘어간다고 치면은 이건 진짜 사자가 좀 끼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묘목이 그 사람들이 금년에 그렇게 비싸게 팔고 한꺼번에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몇 년 안에 손 털고 나가려고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목 구입하실 때는 좀 신중하시고 예를 들어서 여기 남원에 복숭아 농사 짓는다면 거의 다 모이셨지 않습니까? 모여가지고 공동으로 묘목을 구입해가지고 이걸 맷집에서 씹어보고 열매를 달아보고 남원에서도 괜찮다고 그러면 이 품종 홈스타 좋습니다. 대극천 좋습니다. 이런 품종들 우리 남원의 주력 품종으로 하자. 쪼마루도 좋고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돈 벌기 전에 나부터 돈 벌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나만 돈 벌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분명히 남원에서도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같이 공동으로 구입해가지고 뭐 30주 팔면은 10집 나눠 3주씩 10집 나눠가지고 군데군데 심어가지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심어도 상관없습니다. 나 혼자 30주 50주 사가지고 내년에 후내년에 대박 나야지. 대박은요. 옛날에 대박 황도라고 복숭아 품종 아시죠? 쪽박 찾는 거 다 아시죠, 여러분? 자, 그 이야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뭐 자꾸 하면 입만 아프고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도 안 들어주실 거고 가면 또 이 양반들 이야기 다 듣고 오실 거니까.